네, 요즘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그 와중에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금 시세를 본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17년도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는 매일, 매일, 아니, 실시간으로 금시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노하우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금을 전체를 다 또 매도를 보유하고 있던 거를 다 매도도 해보고, 또 다시 중간에 상승세일 때 또 다시 매입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하고 이번 책에서 본 내용을 같이 녹여서 여러분께 인사이트 나눔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 은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따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실버바에 투자를 했고요. 저는 책을 어느까지 읽었었냐면 추천사 읽고 은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AI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필수제로서 은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추천사를 딱 보니까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또는 금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네, 보시는 걸 제가 감히 이 책을 금투자의 바이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고 나서요, 제가 급격한 상승, 네, 엄청 올랐었어요. 사자마자. 그래서 뭐 정말 네. 뭐 억대 연봉자의 한 달 월급 막 이렇게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폭락장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좀 마이너스예요. 네. 하지만 제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 책은요.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조교원 작가님은 한국금거래소를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체 강의도 나가시고, 그리고 YTN이나 뭐 유수의 매체들에 출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다 자료 조사하고 다 발로 뛰어가면서 정리한 책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세요. 네. 이 책은 금과 은이 왜, 왜 돈인지, 그거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 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역사상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가치가 0이 되었다. 0.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화폐라는 거는 점점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과 은으로 회귀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일정량의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은 종이 화폐가 아니라 진짜 돈은 금과 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5천 년 동안 이게 화폐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금과 은의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는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실질 금리와 생산량이에요. 네, 생산량은 여러분 금과 은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한정적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조금 있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자, 실질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실질 금리가 그럼 무엇이냐? 자, 바로 명목금리 마이너스 빼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이거 말 좀 어렵지만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명목금리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CMA 증권사, CMA, RP 등의 뭐 통장에 넣었을 때, 통장에 돈을 일정 금액을 넣는다고 했을 때, 자, 연이율 3%
1%입니다. 뭐 2.5%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명목금리예요.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이 금액 드립니다 하는 거. 그 퍼센트가 바로 명목금리고요. 그럼 물가상승률은 뭘까요? 물가상승률은요, 내가 올해 1월 1일에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1월 1일에 갔어요. 그러면 요즘 12,000원도 더 넘지 않나요? 네, 12,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물가상승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20% 상승했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3%인 거고요. 물가상승률은 20%인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0에서 3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7%, 네, 17%씩 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셈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금리, 네, 사실상의 금리는요, 마이너스 17%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시면. 네, 이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7%.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요즘 금이나 은행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약 10년간 지속되는 이제 금의 상승 구간이에요. 그걸 저자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실질금리, 그런데 아까 전에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생산량이 한정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실질금리에 대해서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금이 올라가냐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했을 때예요. 아까 우리는 제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7%라는 되게 센 퍼센트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거와 지금 현재와는 좀 상관없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할 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플러스였는데 뭐 플러스 뭐 1%, 뭐 플러스 2%였는데 갑자기 0 밑으로 떨어질 때 마이너스 뭐 0.1%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약 10년간 슈퍼사이클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럼 2019년에 들어갔으니까 2029년도까지는 오르겠구나. 어, 앞으로 지금 2026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남았죠. 3년 정도, 투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구나. 들어가도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투기적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 뭐 증거금을 올린다든지 뭐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슈퍼 사이클 구간이니까 거시적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금은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됐을 때 오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은도요, 은도 거의 금하고 비슷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을 보냐면 얘는 생산량에 좀 더 영향을 받아요. 금은 실질 금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은은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생산량이 최저점을 찍어요. 그래서 찍고 약 2027년까지 상승 한 10년 정도 봅니다. 은도. 그래서 한 10년을 보니까 2027년까지 상승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까지는 상승을 하겠다. 네. 은은요, 생산량이 최저점을 딱 기록하는 시점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산업 수요가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데 채굴은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금과 은 가격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값이 뭐 혹시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르나요? 했는데 저자는 이거를 다 과거의 데이터를 다 퍼내가지고 그때 전쟁이 났을 때 금값이 어땠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비트코인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값은 전쟁이나 뭐 어떤 이슈, 뭐 지금 터진 이슈들 또는 비트코인 가격 이런 거랑 금값의 어떤 방향성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얘네들한테 나쁜 신호가 왔을 때, 막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은, 은을 왜 주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에 달려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요. 자, 이게 AI와 반도체 칩에 필수로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은은 전기 전도성이 그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꼭 반도체 칩에 들어가야만 해요. 예전에는 구리로 쓰기도 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높은 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AI나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네,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은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은은 금보다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요? 네. 자, 금과 은의 매수 타이밍은요, 비슷한 시점에 구매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2018년도 그쯤부터 그 시기부터 10년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파는 건 좀 다릅니다. 파는 건 금을 파는 시점은요, 실질 금리가 두 번째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순간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은은요, 어려우니까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은은요, 어떨 때 매도하냐면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이 최저점을 기록한 다음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면 됩니다. 네, 부연 설명드릴게요. 네, 금은 이 금입니다. 금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자, 이게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가 요렇게 내려갔죠. 여기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최저점이에요. 자, 첫, 네,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최저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최저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최저점, 두 번째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그랬다가 약간 두 번째 최저점 비슷하게 올 때쯤에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쯤에 이랑 비슷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쯤에 올 때 여기 조금 잘못 적혀져 있어요. 반등했다가 조금 내려올서 이 두 번째 최저점하고 비슷할 때쯤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은은 매도 타이밍이 생산량이 딱 이때 최저점을 찍었죠. 최저점을 찍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년 지났을 때, 그때 최고점이 되니까 그때 판매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질 금리가 두 번째 저점을 찍고 한 번 더 내려가는 지점. 네, 생산량의 최저점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법칙만 기억하세요. 네. 1년 6개월은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이 1년 6개월 전보다 높다면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만약에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다면 판매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이런 원칙이 있으면요. 갑자기 떨어지는 공포
또는 갑자기 너무 올라가는 때 환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금값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년 6개월 전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으로 거슬러 가겠네요. 2024년 하반기쯤에 가격이 어,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이 더 높잖아요. 그럼 보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물 보관이 부담되실 수 있어요. 뭐 금고를 마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판매를 언제쯤 해야 되지 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KRX 금지장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 요새 이거 좀 바로잡고 싶은 게 보통 나라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국거래소 제가 KRX 금지장에 들어가려고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기업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기업이 운영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네. 나라에서 위탁 나라에서 어쨌든 권한을 위임해서 어떤 사기업이 운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또이 15.4%의 소득세 또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 혜택이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편의성. 실물 보관의 위험이나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네, 지금 현재 금을 사려면 뭐 한돈을 산다고 하시면 이제 100만 원이 들고 반돈을 산다 그러면 대략 50만 원이 들 텐데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는 그래도 1g 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KRX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어 주식 시장에 인제 등재된 거잖아요. 내가 샀다라는 게 인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많이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려우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 금 가져가지 마세요. 빼가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실물 자산이 훨씬 더 낫고요. 그거 아니고 '아 국가 부도급 위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나는.' 그러신다면 KRX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인사이트 마쳤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수제로 어 책을 읽으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금이나 은 에서 시작해서 AI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셋 그리고 사장학 그런 것들을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려고 해요. 고 10권 정도 올해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3월 선정 노선은 어 배재한 대표님의 "절대 실패 없는 금투자"로 될 예정입니다. 네. 어 이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떻죠? 우리 공부할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도 옆에 같이 뛰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으쌰으쌰 돼서 끝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저와 같이 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막 어 뭐 100% 방향을 바꾸겠다 지금의 삶에.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정말 조금만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책을 잡아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1%만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1%만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마음을 먹으시고 뭐든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 속에 의지로 안 됩니다. 의지로 되지 않고 그 환경에 나를 던져 놓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노트북 LM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